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국내에서 경선 연기론 얘기 계속 나오는데 글쎄요, 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목소리 방금 들으셨어요. 이런 정치적 논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네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여러 이목이 집중되고 있네요. 게다가 이 지사의 전국 조직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대권 관련 소식 들여다보면서 김종대의 뉴스업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예고해드린 대로 그 이재명 지사 소식, 그 대선 경선 연기 이거 반대 입장 냈어요, 김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게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다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달려가서 예. 이 질문부터 물었습니다. 그랬겠죠. 지금 이제 들으시는 것처럼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보다 그거는 뭐 당연히 예정된 대답이었는데 네. 그 다음 얘기가 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국민들이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 얘기를 해야지 예. 이런 얘기하면 되겠냐라고 어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자체는 이런 주장 자체는 민생과 생활개혁과 상관없는 정쟁이다. 어허. 나는 그런 포지션에 서지 않겠다. 라고 해서 좀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어느 언론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시험 빨리 보고 싶은 거다.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은 어쨌든 민생과 관계없는 주제죠. 누가 이제 대권까지 가는데 유리한 문제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게 결국은 각 대권 주자들이 정세균 전 총리나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기 시작할 때 예.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난 반대다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냐. 예. 그럼 그때부터는 엄청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했지만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냐는 이번 달 안에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좀 티격태격할 것 같아요. 다른 만약에 후보들하고.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이게 연기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까지 뭐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저는 티격태격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오늘 이재명 지사의 그 전국 조직 출범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지사의 전국 조직 여기 이제 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오늘 언론들이 제일 주목을 했던 포인트는 이 이제 조직이 이해찬 전 대표 연구재단인 광장을 흡수 확대 재편했다라는 점입니다. 오, 그 의미 있네. 의미가 있죠. 예. 이해찬 전 대표는 이제 이른바 그 친록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치인인데 네. 이 조직을 이재명 지사가 흡수 확대 재편했다라는 건 정치인 어떤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찬계 그리고 예. 이해찬계라고 하면 친문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여기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낳고 있는데요. 예. 민주평화광장은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이제 대표를 맡았고요. 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전 장관 이런 분들과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았고 네. 각계 인사 1만 5천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이종 서울대 교수, 황석영 작가, 광노현 뭐 전 교육감 이런 분들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은 현역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참가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여의도에 좀 네트워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현역 의원은 18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뭐 네. 언론에서 이미 이제 이재명계로 분류하던 그런 이름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른바 이제 당 주류가
일부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포용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의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가진 지지층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사실은 친문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보지만 예. 엄밀히 보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태도가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가장 강한 비토를 가진 그룹이 또 최근에 문자폭탄 뭐 이렇게 불리면서 네. 이렇게 좀 과격한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진 또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분들이 또 당내 다수라든가 당내의 어떤 주류와 맞설 만큼의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의 어떤 징검다리 정도는 지금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 민주당의 일종의 어떤 주류 메인스트림이 어떤 변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어떤 말씀으로도 붙여집니다. 이재명 지사 어떤 메시지 냈습니까? 네, 오늘 공정과 기본을 강조를 했는데요. 뭐 또 기본이 나왔군요. 네, 네, 기본 나와야죠. 네, 본인의 대표적인 이제 기본 그- 도지사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든지 다 기본을 붙이잖아요.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뭐 이런 게 이제 정책 슬로건의 핵심인데 네. 이런 이제 기본 시리즈들을 제시를 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흑수저였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이 자원의 편제, 편중, 불평등 때문이다. 네.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는 게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원론적이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좀 아픈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좀 질서 있는 차별화를 꾀하는 예.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완하면서도 이 정권과는 좀 다른 색채를 내고 싶은 그런데 그게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은 아니고 들이받는 게 아니다. 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행보인 거죠. 저는 그 모양이 꼭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시기에 노무현과의 관계와 왠지 좀 오버랩이 돼요. 그렇게 비슷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다. 이걸 분명했거든요. 네. 여러모로 이제 차별화가 됐지만 네. 아마 비슷한 계승과 벤치마킹을- 차별을 같이 이렇게 잘 그렇습니다. 버무리는 네. 그랬죠. 네, 그런 예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당내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해찬이 이재명 지원하는 거냐? 그러면 역학관계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없고 좀 모양새는 일단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건데 근데 네.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결국에는 지지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대목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다른 후보들보다 상당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8명의 의원이고 뭐 정세균이나 이낙연 대표의 싱크탱크 참여한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숫자는. 네. 근데 이 숫자는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친문의 분화도 얘기했지만 아직 이제 이재명의 구심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계속 지적되는 문제지만 강성 친문이 강하게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을 밀어내려는 원심력도 또 강해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후보들 간에 뭐 합종연행이라든지 뭐 개파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예. 여기서 결국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예.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전 대표의 조직을 흡수 뭐 확대 자기가 어쨌든 자기 조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는 출발점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네. 이해찬 전 대표의 관계는 일단 이해찬 전 대표가 남긴 그러한 조직적인 유산이 다 이재명 지사로 가는 그림은 또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선 연기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예. 각자가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가 아직도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경선 연기를 가지고 우선은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네, 이성윤 기소 뉴스의 비밀 이것은 돈봉투 만찬이냐 독직 폭행이냐인데요. 예. 예상대로 뭐 오늘 이제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입장 냈죠. 기소 직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수사 외압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그 아, 직위를 그래요? 가지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검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검검대립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이게 결국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에 돌입하는 과정을 자주 보는데 뭐 몸싸움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성윤 이제 지검장도 굉장히 외로운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 후배 검사들에게를 상대로 입증해야 되는 길인데 근데 왜 이제 이 정권에서는 검사들이 이렇게 고위 검사들이 이런 외로운 길을 택하는가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문점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이게 혼자만의 어떤 고집인 것이냐 아니면 가령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좀 기소가 되거나 하면은 뭐 징계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직무 배제를 시킨다든지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뭐 생각은 안 해봤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정권 차원에 이제 같이 발을 맞춰가는 행보인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막 난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예, 어제 민동기 기자가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위 검사가 피고인이 되는 상황 전에 전례 있었나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인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이제 지검 중에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크고 가장 사건이 많고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직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직이다. 예. 이게 처음인데 비슷한 사례가 2017년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이 시작이 되니까 사표를 냈는데 그때 뭐 돈봉투를 누구한테 돌린 겁니까? 돈봉투는 이제 검사들하고 법무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기 식구들. 그렇죠. 예, 예.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돈 그렇죠. 아, 멋있어요. 막 돌려요, 그냥 봉투를. 예. 부러우십니까? 아니,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혹시 봉투를 아니 아닙니다. 아니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예. 예.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편지를 넣어서 주세요. 돈 말고. 예. 감찰당합니다. 네, 사랑의 편지를. 자, 아무튼, 그런데. 예. 그때 이제 사표를 냈지만 감찰 대상자는 사직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서는 물러나게 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처한 다음에 기소를 받게 하거든요. 기소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표를 냈다라는 의미가 서울중앙지검장 직위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이제 거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 지금 언론에 의해서 비교 대상으로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 독직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지금 직을 유지하고 그대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예. 한동훈 검사장은 이게 뭐 검언유착 사건의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보 조치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왜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 기소가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쫓겨나고 이러는 거냐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올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이게 결국 본인이 요청한 이 수사심의 개최를 통해서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기소의 어떤 부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이성윤 지검장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백혜련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서도 했습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에 있으면 검찰 스스로의 건의나 법의 건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우스워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뭐 이영렬 지검장 사례도 얘기해줬지만 이게 이제 다른 게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법의 집행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대부분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선택을 안 한다? 그리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이 또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고민스러운 게 표적 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 조직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표적 수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뭐 정치적 맥락이 전제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수사심의위에서 그 맥락은 인정 안 해준 거거든요. 수사심의는 이성윤 지검장이 하자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외통수에 몰려 있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검찰 얘기 듣다 보면 한편의 컬트 영화를 보는 듯한 아주 뭐 전례 없는 일들만 자꾸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아주 기괴한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네. 이상한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관심사는 이겁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있거든요. 이 비서관도 기소되는 거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했다는 일은 이제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한테 외압을 이제 행사한 건데 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일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이 출금 당시에 그 출금 내릴 당시에 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는데 차규근 당시 본부장하고 이규영 검사 사이를 조율을 하면서 이 불법 출금 과정을 다 지휘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규근 본부장이
당시에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서 이규영 검사하고 통화를 했고 예. 출금 얘기를 한 것은 맞다라고까지 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검찰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재판도 병합 신청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광철 비서관이 다음에 기소가 될 차례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를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광철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이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여기에도 소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획사정이라는 것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네. 이것 자체가 일종의 기획사정이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 불행하게도 한겨레 신문이 오보를 내는 네. 그런 과정까지 끼어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금 검찰총장이 새로 이제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권한관 차장이 대행이 과연 이것까지 이제 기소를 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예, 다이나마이트 뇌관 쪽으로 불이 점점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그 김한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뭐 뉴스 많이 보셨고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불안해요. 예, 무력을 동원한 교전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뭐 적어도 28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3명이 숨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사진으로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밤새 내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발사한 로켓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날아가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다시 가자 지구에 공습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이번 무장 충돌이 2014년 이래 가장 이제 격렬한 무장 충돌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유, 가장 격렬하다. 그러지 않아도 적대 관계인데 막 사망자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격화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맥락이 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의 정착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확대하는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는 사태가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들이 항의하고 시위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격화되면서 서로 이제 보복하는 과정까지 쭉 이어져 간 건데 예. 근데 이거 사실은 정치적 맥락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모로 정치적 위기인 상황에서 또 연정 구성하는 문제로 지금 또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하. 이 연정에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예. 이 그 유대교의 이제 아주 그 극단적인 교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이 정치적 세력화되어 있는데 아하. 그 사람들이 네타냐후의 부패와 장기 집권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팔레스타인하고의 문제를 뭔가 이렇게 불거지게 만들면 예. 그 사람들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의 전선 아래에 설 수 있는 그런 맥락이 형성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뭔가 정치적인 수를 써서 팔레스타인 쪽을 도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한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게 막 엮여져 가지고 상당히 어지러운 문제가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너무 이제 말하자면 이거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일 같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2007년 이후에 그 계속적으로 이런 소모적인 갈등들이 내부의 정치적 국면에 따라서 계속되고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부 정치의 어떤 충돌이 안타까운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유엔이나 미국 쪽에서도 좀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제사회가 우려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네. 이렇게 전쟁을 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 아이언돔이라는 게 새로 무기가 나와가지고 네. 로켓을 막 요격한다고 그러는데 새로 나온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예, 그건 내가 봤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예, 한번 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자,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